이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음악 여기 안에 안 들려도 되나? 하나. 이게 마이크가 네. 마이크가 안 오는데 그냥 시작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자,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 이제 329페이지. 자, 3번에 지금 보시면 이제 329페이지 정책론 부분입니다. 자, 지역지구제. 지난주에 자, 저희가 이제 정책론 부분들 들어가서요. 앞에서 부동산의 문제까지 정리를 하셨는데요. 자, 외부 효과죠. 자, 시장 실패 원인들까지 정리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하게 자, 외부 효과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요. 자, 이 외부 효과 우리가 이제 외부성이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시장을 실패시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자, 정의 외부 효과와 자, 부의 외부 효과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유리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죠. 유리한 영향을 받았을 때를 정의 외부 효과, 불리한 영향을 받았을 때를 부의 외부 효과라고 했습니다. 자, 정의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외부 경제. 자, 부의 외부 효과는요. 외부, 자, 불경제.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외부 효과가 시장을 왜 실패시킨다라고 했죠? 효율적인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자, 부의 외부 효과만 시장을 실패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의 외부 효과도 시장을 실패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 외부 효과는 자, 우리가 비용과 편익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얘는 효율적인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적어요? 네, 훨씬 더 적은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과소 생산의 문제, 과소 소비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있고요. 자, 부의 외부 효과는요. 오히려 효율적인 생산량보다 더 많아지는 자, 과대 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둘 다 효율적인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한 거죠. 바로 이게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누가 개입하죠? 정부가 개입한다라고 했죠.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해서 외부 효과를 어떻게 한다? 내부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형태로 개입을 해야 되느냐? 자, 어때요? 정의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 사람이 생산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죠? 너무 시장에서 지금 맡겨놨더니 효율적인 양보다 더 적은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보조금을 주거나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내부화시킨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 세제적인 혜택을 주거나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방법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야 자, 내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부의 외부 효과는요. 부의 외부 효과는 과대 생산이죠. 과잉 생산, 효율적인 생산량보다 더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번에는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앞에서처럼 보조를 하거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해버리거나 공예세 같은 걸 막 부과해버리는 거죠. 세금을 강화시켜버리거나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외부 효과를 또 내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잘 제대로 연결이 되어야지 옳은 지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외부 효과를 시장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자,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자, 바로 또 역시 뭐 때문이냐면 이 무임승차자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심을 숨기고 결국 자, 자기가 그죠? 결국은 더 많은 혜택을 얻고자 하지만 먼저 누구 한 사람 비용을 투입하진 않는 거죠. 돈 안 내고 승차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무임승차자 역시 시장을 실패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이런 외부 효과가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하는데 장애 요인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이 무임승차자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이제 문제들이 결국 시장 실패의 원인이고요. 결국 알아서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누가 개입하죠?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자, 보세요. 이게
규제를 통해서 결국 자, 해결하는 대표적인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보실 자, 바로 이 329페이지의 지역지구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역지구제라는 것은 토지 이용 규제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이용을 규제해서 그죠? 지역지구제라는 것이요. 자, 결국은 자, 우리 공법 시간에 공부하셨죠? 지역과 지구, 구역을 구분해서 해도 되는 행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을 제한하겠다라는 얘기요. 자, 그래서 바로 결국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배제시키겠다. 그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럼 주거지역으로 딱 지정을 하면 공장 같은 게 들어와서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배제시키겠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런 지역지구제와 같은 정책이 결국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책이냐면 규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규제하는 정책이니까 정해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정해외부 효과를 해결하려면 보조해주거나 혜택을 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지역지구제와처럼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정책은 바로 무슨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의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한번 지역지구제에 출제가 되어지기를 정해외부 효과를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서 틀리게 한번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자, 얘는 바로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지역지구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이 부의 외부 효과를 그러면 자, 감소시키기 위한 자, 지역지구제를 실시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앞에서 사실 다 공부를 하셨어요. 우리가 경제론에서 공부하시기를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단기 균형, 장기 균형, 비용 고정산업, 비용 증가산업일 때 자, 우리가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 현상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지역지구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지역지구제라는 것을 실시했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자, 우선 그 의 부분을 보시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지역지구제는 자,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의 하나이다. 바로 무슨 외부 효과? 자,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결국 배제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동그라미 2번에서도 역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자,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제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동그라미 4번에 내려가시면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는 자,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죠? 자,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자, 그래서 뭐 많이 그죠? 앞자만 따서 뭐 주상공록 이렇게 외우시죠. 이제 공법이나 법률 과목들은요, 보면 그 용어가 크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법률적인 용어들이 자, 바뀌지 않고 시험에서도 우리가 공부했던 용어들이 그대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자만 따서 암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암기가 훨씬 더 정리가 잘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학교론의 경우는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 왜 뭐 선생님은 암기 코드가 없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물으시는데 이렇게 앞자만 따서 이렇게 암기할 식으로 정리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을 저는 별로 그렇게 지향하지 않습니다. 학개론이나 특히 민법 같은 경우 이런 1차 과목들은 철저한 어떤 이해를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과목이고요. 또 특히 개론은 용어들이 하나의 용어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동일한 같은 의미인데도 동의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용어를 가지고 앞자만 막 따서 외웠는데 그게 시험에 그대로 가서 똑같은 표현으로 출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결국 문제 푸는데 오히려 장애 요인이 더 돼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렇게 좀 앞자만 따서 뭐 정리를 한다든지 물론 그런 부분들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강의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제가 그 경험을 해본 바로는 그때만 좋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서 결국 그 점수가 올라가는데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철저하게 내가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셔서 어떤 자연스러운 암기를 유도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막 앞자만 따서 그저 막 이렇게 외워서 뭐 문제를 푸신다.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그런 시험의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시험의 형태 역시 다 응용 문제고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좋은 점수를 위해서 지금 조금 힘드셔도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요구하시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해를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결론을 막 얘기해 주기만을 바라시는 경우가 있어요. 과정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벌써 이렇게 눈빛들이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죠? 빨리 결론부터 얘기해라. 이런 눈빛들을 다 벌써 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알면 그래서 당연히 어떤 과정들, 전제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아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굳이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그죠? 근데 이제 무조건 이제 결론만 그죠? 그래 버리면 표현이 조금만 달라지거나 그죠? 어떤 예제가 조금만 변해버려도 전혀 생소한 것이 돼버리고 알지 못하는 틀린 이제 답을 그죠? 결국 점수가 나와버리지 않는 틀려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과정을 알고 그래서 아 이런 결론이 나왔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어떻게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죠? 얼마든지 답을 찾아가실 수 있는 훨씬 능력이 또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부정에 그죠? 이제 잘 쉬시고 다시 학원에 나오셔서 조금 다시 이제 공부하시려니까 어제부터 그죠? 좀 많이 이제 적응이 잘 안 되시고 좀 힘드신 감이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다들 많은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죠? 구정부 지나고 나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또 각오들을 하고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학개론을 1차 과목을 공부하심에 있어서 여전히 잘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물론 많은 줄 알지만 뭐 당연한 현상이고요. 자꾸 반복하면서 자꾸 이제 익숙해지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